가슴에 엄청 남아있거든요. 차 안에서 또 혼자 막 또 울기도 하고. 우리 엄마의 한 표 찍어주세요. 저는 2018년도에 그 지방선거 영도구 구청장 출마했다가 그때 낙선을 한 적이 있습니다. 24살 때부터 일을 했으니까 그때 처음으로 이제 경력 단절을 한 2년 정도 하던 일에 있어서는 이제 경력 단절이 된 거죠. 근데 굉장히 무섭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경제 활동을 하고 매달 월급을 뭐 많든 작든 꼬박꼬박 받다가 그 월급이 없어지면서 여성으로서 사회적인 제약이 많다는 거 그때 처음 알았어요. 신용카드를 만들려고 하니까 안 만들어주더라고요. 그래서 남편의 직장에서 그 소득 증명서, 그 증빙 자료, 원천 징수 영수증 뭐 이런 거가 있어야지 신용카드를 만들어주고, 제가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도 이제 증빙을 다 해야 되고, 그때 제가 제 명의로 조그만한 아파트가 하나 있었는데 그거 없었으면 신용카드 못 만들 뻔했어요. 그 경력 단절을 맞는 순간 너무 좀 공포심이 생겨가지고 한 달 쉬고 이제 다른 회사에 출근하기 시작했고, 그 회사에 한 1년 정도 근무를 했거든요. 그 이후에는 또 제가 창업을 해서 화장품을 OEM으로 생산해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것도 했고, 또 커피숍 인수해서 직접 이제 커피도 뽑아보고 뭐 이런 생활을 한 2년 사이에 했었습니다. 네. 제가 구연 1년 차에 결혼을 하고 2년 차에 아이를 낳고 선거 기간에 배불러서 임신한 상태로 재선거도 하고 대통령 선거 총선도 둘째 임신해서 8개월 때 또 배불러서 유세차 타고 다니면서 유세도 하고 뭐 이런 육체적으로 좀 어려움들도 많이 겪었고, 또 저희 일이라는 것이 이렇게 9 to 6 같이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. 늦게 들어갈 때도 많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저녁 시간에 어머니께서 봐주시고, 또 뭐 어머니가 그 당시에 또 저녁에 이렇게 일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1시간 봐주시고, 여동생이 출근하면 또 1시간 보고, 그러다가 제가 이제 들어가서 보거나 아니면 제가 또 못 갈 때는 그 아이 돌보미 하시는 분들이 또 1시간씩 와서 이렇게 봐주시고, 그러니까 주 양육자가 없는 상태에서 아이가 여러 손을 거쳐서 특히 저희 큰아이 같은 경우는 성장을 했어요. 그래서 그런지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이렇게 손가락 많은 버릇이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저희는 그 당시에 아이가 굉장히 많은 사람한테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는데, 이 주 양육자가 없음으로 인해서 아이가 굉장히 불안한 상태였었다라는 생각이 들고, 그래서 아이가 이 주말 같은 때 엄마가 들어갔을 때 굉장히 응석을 부린다거나 밤늦게 들어가면 일찍 자지를 않고 이 새벽까지 이렇게 애가 뭐 새벽 1, 2시까지 잠 안 자고 놀려고 하고, 그게 이제 저는 아침에 또 출근해야 되니까 굉장히 몸이 힘든데, 사실은 그때 애기 한 대 때렸던 게 아직까지도 가슴에 엄청 남아있거든요. 왜 일찍 안 자냐고 제가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때렸는데,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엄마가 그리웠고 엄마랑 놀고 싶었던 거예요. 네. 그런 거 생각하면 가슴이 많이 아프죠. 제가 처음 구의원 2004년도에 보궐선거로 됐을 때 부산에 우리 구의원이 한 250명 있으면 여성 구의원 5명밖에 안 될 시절이었거든요. 임신을 했는데 임신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. 말하면 애나 키우지 무슨 정치를 하겠다고. 왜냐면 똑같은 임기 4년인데 또 뭐 출산휴가 가겠다, 육아휴직 가겠다 이런 것들 때문에 당에서 이제 그 당시 이제 비서가 이제 보좌관이시죠. 지역 보좌관. 임신했다는 거 말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배가 불러오니까 이제 잠바를, 선거 점퍼를 이제 좀 커다란 거, 풍성한 걸 입고 열심히 다녔어요. 근데 그 시기에 엄청 잠이 많이 오거든요.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드니까, 사실 그때 정말 이른 새벽에는 저희 친정아버지가 명함을 많이 대신 돌려주셨고, 선거 끝나고 나니까 갑자기 배가 6개월 넘어가면서 훅 불러오더라고요. 그러니까 애가 못 크고 있었던 거지. 우리 작은 애 6살 때 제가 이제 시의원 선거를 했는데, 어느 날
제가 이제 그날 늦게 들어갔어요. 저희 친정아버지가 아기를 보고 계셨는데 1층이거든요, 저희 집이. 아니, 뭘 하다 보니까 애가 없더라는 거예요. 놀래가지고 막 밖에 찾으러 나갔더니 저녁 어스름할 때인데 애가 제 명함을 들고 나가가지고 집 앞에서 사람들 보이니까 막 달려가서 저 우리 엄마예요. 한 편 찍어주세요.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. 자연스럽게 선거운동이 몸에 밴 것 같고 저요? 우리는 그냥 밖에 나오면 저는 일에 전념. 애들은 또 엄마가 밖에 나가 있는 동안에는 엄마한테 기대하는 바가 별로 없어요. 네, 저는 일이 더 힘듭니다. 우리 여동생 네가 이렇게 같이 캠핑 어디 차박한다고 차박까지는 아닌데 이제 집 근교에 차를 타고 놀러를 갔는데 우리 애기가 주말 되면 이제 거기 학원을 다니거든요. 학원을 가는데 이모하고 같이 놀러 가고 싶지만 갈 수가 없고 근데 지는 거기 가고 싶은데 지 혼자 택시를 타거나 버스를 타고 거기까지 갈 수 없으니까 그 빈집에 가가지고 그 주변에 문방구 가서 볼펜 하나 사고 배회하고 있더라고. 그게 너무 가슴 아파가지고 그 저희 비서 이렇게 수행 비서 운전하고 있는데 차 안에서 또 혼자 하고 또 울기도 하고 일 가정 양립을 하겠다고 하면서 각종 제도들이 만들어져 있기는 하지만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런 제도들을 잘 모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많고 또 제도가 있긴 하지만 쓰기가 부담스럽다 눈치 보여서 영세 사업장 같은 경우는 이 법 자체에서도 시행령에서 이제 예외를 두도록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아직까지 좀 많은 차이가 법이 있긴 하지만 현장에서의 어떤 실질적인 그 여성들이 도움을 받는다라는 느낌에 있어서는 좀 그 갭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정말 이 아이 키워보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아이 키워보니까 힘듭니다. 특히나 갑작스럽게 아이가 아프다 할 때 직장 제도는 만들어져 있지만 이게 이제 얼마나 그 강제성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직장의 사정, 문화 이런 것들 때문에 아직까지도 눈치 봐서 잘 못 쓰는 곳이 많다 이렇게 이제 파악을 했습니다. 가정에서 엄마든 아빠든 아이들을 육아하는데 이런 도움이 필요할 때 정말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. 제가 지금 남녀 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려고 하는데요. 하루에 3시간에서 7시간 정도 이렇게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저는 15시간에서 25시간으로 그러니까 하루 기준으로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근무를 그 유연성 있게 할 수 있는 그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를 하려고 하고요. 워킹맘들 같은 경우에 육아휴직 제도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각각 1년씩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. 근데 사정에 따라서는 이게 1년씩이 아니라 2년에서 3년 정도 조금 더 느려서 쓸 수 있는 방법도 검토에 있습니다. 엄마든 아빠든 이 좀 근로시간을 유연성 있게 함으로 해서 가정의 평화가 좀 더 지켜질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우리 여성들께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. 제가 태어나서 제일 잘한 일이 아이들을 낳은 것이 그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보람인 것 같아요. 저희 같은 또 여성 정치인들이 어떻게든 제도를 더 좋게 만들 테니까 100% 저희를 신뢰하시지는 못하겠지만 용기를 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